여러분, 혹시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옛말 말입니다.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착하게 산 사람은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아 하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고 하늘의 그물은 성끌어 보여도 빠뜨리는 법이 없다고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조강지처와 자식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바람나 떠났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30년 만에 다시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멋진 양복을 입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똥오줌도 못 가리는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말이죠. 뻔뻔하게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 기저귀 좀 갈아줘. 라며 손을 내미는 이 남자. 과연 30년 동안 가슴에 피멍이 든 아내는 그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아니면 그 손을 뿌리쳤을까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한 시니어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어느 60대 여인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거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65살의 영숙 씨는 갓 내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남편 없이 홀로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키운 두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얼마 전엔 토끼 같은 손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도 벗어났고 이제는 노후를 편안하게 즐길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누구일까? 영숙 씨는 의아해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장인가 싶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숙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낡은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마치 노숙자처럼 꾀죄죄한 몰골의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듬성듬성 빠진 흰 머리카락,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악취. 영숙 씨가 코를 막으며 누구시냐고 물으려는 찰나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영숙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쭈그렁 방탱이가 되었지만 영숙 씨는 그 눈빛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 영숙 씨를 괴롭히던 그 인간, 바로 30년 전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남편 박 씨였습니다. 여보, 나야. 나 좀 들여보내줘.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가 미안하다도 아니고 들여보내줘라니. 영숙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온 걸까요?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35이었던 영숙 씨는 그저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순진한 아낙네였습니다. 남편 박 씨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꽤 돈을 잘 벌었죠. 하지만 돈이 생기자 딴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박 씨는 술집 마담이었던 영숙 씨보다 10살이나 어린 김마담과 바람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꼬리를 감추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두 집 살림을 시작했죠. 영숙 씨가 울며 불며 매달려도 봤습니다. 여보,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돌아와요.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영숙 씨를 박 씨는 매몰차게 발로 걷어찼습니다. 에이, 재수없어. 너한테는 궁상 맞은 냄새가 나. 된장 냄새, 젖비린내, 지겨워 죽겠어. 나는 김마담처럼 세련되고 향기 나는 여자랑 살 거야. 그러니까 이혼 도장이나 찍어. 그날 박 씨가 던진 말은 영숙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박 씨는 전 재산을 정리해 현금으로 바꾼 뒤 김마담과 함께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영숙 씨에게 남겨진 건 텅 빈 통장과 어린 두 아들, 그리고 월세 보증금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장 쌀독에 쌀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젖먹이 둘째를 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쓰며 생선을 다듬었고 겨울에는 동상 걸린 손으로 얼음을 깼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났지만 반창고 하나 붙일 돈이 아까워 검은 비닐봉지를 칭칭 감고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영숙 씨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빠는 죽었어. 이제 우리 셋이 사는 거야.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새끼가 뭔지 저 젊은 게 고생이 많네라며 혀를 찼지만 영숙 씨는 귀를 닫았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30년을 버틴 것입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김살 없이 자라주었고 영숙 씨도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려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인간이 30년 만에 그것도 다 죽어가는 송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현재 현관 앞에 박 씨는 덜덜 떨며 영숙 씨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아래로는 노란 오줌 줄기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괄약근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역겨운 지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보, 밖이 너무 추워. 일단 좀 들어가자. 나 배가 고파서 그래. 영숙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궁상 맞은 냄새가 난다며 쫓아내던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제 똥오줌도 못 가리는 짐승 같은 노인만 남아있는 걸까요? 그때 안방에 와있던 큰아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아니, 이 사람은? 큰아들은 단번에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버지, 엄마를 때리고 짐 싸서 나가던 그 뒷모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큰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평소 점잖던 큰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휠체어를 밀치려 하자 박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철수야. 나다, 내 아비다. 아무리 그래도 천륜을 끊을 수는 없는 법이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그 여자가 김마담 그 독한 년이 내 돈 다 빼돌리고 나 병드니까 도망갔어. 월세방 보증금까지 빼서 날 길바닥에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 가져간 돈으로 김마담과 패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외제차를 굴리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호화 생활을 즐겼죠. 영숙 씨와 아이들이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라면 한 개를 셋이 나눠 먹을 때 박 씨는 최고급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썰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돈은 도박과 사치로 바닥이 났고 늙고 병들자 김마담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박 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자 김마담은 돈도 없는 병신 수발들기 싫다며 남은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박 씨는 쪽방촌을 전전하다가 결국 염치불구하고 조강지처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도 본처밖에 없다더라는 얄팍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말입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영숙 씨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하지만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잖아. 내가 호적 정리 안 했어. 당신 내 아내잖아.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나 요양원이라도 좀 보내줘. 아니면 이 집 방 한 칸만 줘. 내가 죽을 때까지 숨만 쉬고 살게. 제발. 나 똥 싼 지가 하루가 넘어서 엉덩이가 썩어가는 것 같아. 한 번만 씻겨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 씨의 머릿속에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선 가시에 찔려 퉁퉁 부은 손,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서 쩔쩔매던 날들, 그리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희희낙낙하며 지나가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들. 영숙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 부양의 의무? 그래,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일지 모르지. 내가 그 여자랑 혼인신고하려고 이혼해달라고 난리쳤을 때 내가 끝까지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게 너 좋아서 안 해준 줄 아니? 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 서랍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해온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언젠가 내 놈이 비참하게 망해서 내 앞에 나타나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걸 30년을 품고 살았다. 영숙 씨는 서류 봉투를 박 씨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이혼 신고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미 영숙 씨의 도장은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떵떵거리고 살 때 내가 왜 이혼 안 해줬는지 알아? 내 놈이 늙고 병들었을 때, 그 여자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법적으로 짓밟아 버리려고 기다린 거야. 잘 들어. 나는 오늘부로 너랑 끝이다. 박 씨는 사색이 되어 덜덜 떨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나 갈 데가 없어. 지금 밖이 영하 10도야. 나 얼어 죽어. 나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그때 옆에 있던 큰아들이 차갑게 거들었습니다. 아빠? 내 아빠는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남이에요. 아니, 남보다 못한 인간이지. 어머니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당장 때려 죽여도 시원찮지만 늙고 병든 노인네 때리면 내 손만 더러워지니까 참는 겁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아들의 말에도 박 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배째라 식으로 나왔습니다. 나 못 가. 배고파 죽겠어. 밥 줘. 밥 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법대로 해, 법대로. 부양. 기피죄로 고소할 거야. 바닥에 드러누워 때를 쓰는 칠순 노인의 추태. 똥오줌 범벅이 된 바지를 입고 거실 바닥을 뒹구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지금 보니 저 남자는 그저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하룻강아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었습니다. 어이쿠, 차가워. 박 씨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영숙 씨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밥 달라고? 30년 동안 내 새끼들 굶길 때 너는 무슨 밥을 처먹었니? 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더냐? 내 똥기저귀? 그거 갈아줄 사람은 김마담인가 뭔가 하는 그년한테 가서 찾아. 왜 나한테 와서 지랄이야, 지랄이.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라. 그게 인생이다. 젊어서 쾌락은 내가 다 즐기고 늙어서 똥 치우는 건 나더러 하라고. 내가 내 하녀니? 내가 내 엄마야? 착각하지 마. 나는 내가 버린 여자야. 냄새난다고, 구질구질하다고 내 발로 차버린 여자라고. 영숙 씨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칼바람이 쌩하고 들어왔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들이면 내가 그 휠체어 부셔버릴 거야. 영숙 씨의 기세에 눌린 박 씨는 끔벅끔벅 눈만 굴리다 아들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역시 싸늘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주거 침입자가 있어서요. 네, 노숙자 같은데 행패를 부리네요.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을 불렀다는 말에 박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핏줄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나 아주 나비야. 박 씨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휠체어 바퀴를 굴려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숙 씨가 휠체어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생선 상자를 나르며 단련된 영숙 씨의 팔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영숙 씨는 휠체어를 그대로 현관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악! 비명과 함께 박 씨는 현관 밖복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박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문 좀 열어줘. 나 추워. 박 씨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영숙 씨는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상간녀한테 가라. 가서 똥 닦아달라고 해. 거기도 안 받아주면 그냥 길바닥에서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경찰들이 그를 노숙인 쉼터나 병원으로 데려갔겠지요. 3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3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영숙 씨. 온몸에 힘이 빠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영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영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쑥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드라마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영숙 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괜찮다.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하네. 이제야 저 인간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야. 영숙 씨는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냄새, 그 지독한 악취를 닦아내며 영숙 씨는 자신의 지난 아픈 기억들도 함께 닦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숙 씨는 일찍 일어나 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담그고 묵은 때를 벗겨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름이 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울던 젊은 영숙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지켜낸 강인하고 멋진 60대의 영숙 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부양 의무자인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미리 법적으로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군요. 유책 배우자가 30년이나 유기해놓고 이제 와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재산 10원 한 장 저 할아버지한테 안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 길 영숙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부부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만약 영숙 씨가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을 받아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평생을 남편이 똥기저귀를 갈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고 한탄하며 지옥 같은 노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본인이 먼저 병들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숙 씨의 선택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죠. 남편 박 씨는 지금 어느 요양병원 다인실에 누워 창밖을 보며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젊은 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를 걷어차고 토끼 같은 자식들을 버린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떠났고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합니다. 그 천벌이라는 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이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것, 세상에서 가장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혼자 죽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벌입니다. 오늘 영숙 씨의 사이다 같은 복수극을 통해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바람 피우고 도망간 배우자라면 영숙 씨처럼 대문 밖으로 시원하게 내쫓아 버리시고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영숙 씨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똥기저귀 들고 찾아온 뻔뻔한 남편을 참교육한 영숙 씨의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